사실 저 장해찬 최고위원이 출마한 지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수용이죠? 부산 수용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인의 개인기로 아마 국민의힘 후보로 된 분의 어떤 뭐 자연스러운 유권자들의 선택을 조금 뛰어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부산이라든가 대구에서의 의석수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 서울 수도권 선거에서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방금 앞선 주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지지율이 비상이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이 선거 전략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해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온실 속 화초들로는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수영구 주민 여러분, 혈혈단신 광야로 나서는 장해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무려 8번을 언급합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따져보니까 한 번 언급했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지난 16일 공천이 취소 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의 SNS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삭제를 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럼? 이걸로 결심을 먼저 일단 보여준 건가요? 약간 맛보기 결심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 삭제.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김용주 전 의원. 예. 한동훈 위원장 사진 지우고 윤석열 대통령 여러 번 언급한 거. 그리고 무소속 출마한 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뭐 부산이니까 부산 수영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해서 다시 입당하는 그런 패턴이 과거에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친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하고 직 라인으로 친합니다. 때문에 무소속이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준 국민의 힘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지난 과거의 일은 뭐 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탈당을 하는 거고 나가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많이 얘기하면서 참모였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통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외통수고요. 예. 출마하지 않고 만약 이번에 아마 첫 출마일 텐데 이번에 만약 출마를 적게 되면 예. 영원히 그 꼬리표가 남게 되면서 앞으로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무소속으로나마 나갈 수밖에 없다고 없는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그 꼬리표가 남아가지고 어느 당에서든 이제 출마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소속 출마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지금 현재까지 달려왔는데 현재까지 온 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이었거든요. 윤석열 마케팅이었고 두 번째 지금도 이제 참모 1호로 하는 걸 보면 계속적으로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면 당에 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호강을 가지고 어쨌든 지역에 굉장히 큰 뭐 어떤 뭐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기보다는 결국 윤석열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받은 후보와의 어떤 차별화를 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이는데요. 사실 저 장해찬 최고위원이 출마한 지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수용이죠? 부산 수영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인의 개인기로 아마 국민의힘 후보로 된 분의 어떤 뭐 자연스러운 유권자들의 선택을 조금 뛰어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기도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당 표가 갈리는 겁니까? 그래도 뭐 그 민주당 후보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20% 정도 내외 나오거든요. 그럼 아마 장해찬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 하고 이제 국민의힘 조직력인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뭐 유권자 분들의 특성상 국민의힘에 대한 뭐 자연스러운 투표행위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인가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예전 같으면 뭐 중진 불출마나 희생 권고했을 때 막 무소속으로 나오는 분도 생기고 여러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모든 공천이 조금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걸 내려놓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이 당 전체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과 저 얘기는 이게 뭐가 배치되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공천 취소가 된 인물들 중에 무소속 출마하는 게 장hen찬 전 최고위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아까 한 패널 분께서 잠깐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지난 14일 5.18 관련 이 옛날에 과거했던 말이 큰 논란이 됐죠. 공천 취소됐어요. 그리고 장hen찬 전 최고위원도 과거의 어떤 글들이 이게 큰 논란이면서 역시 공천 취소. 근데 도태우 변호사는 먼저 무소속 출마 선언, 그리고 장hen찬 전 최고는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고요. 그리고 장hen찬 전 최고는 부산입니다. 요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어떤 영향을 좀 줍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총선의 성적표라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는 영향을 크게 주진 않을 것 같다. 전체적인 의석수. 전체적 의석수에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아니죠. 부산이라든가 대구에서의 의석수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 서울 수도권 선거에서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방금 앞선 주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지지율이 비상이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이 선거 전략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장hen찬 후보 막말 파문, 그다음에 또 도태우 후보 5.18 망언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오늘 그 장hen찬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예. 어찌 보면 좀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대목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요. 정치권에서 금기어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라고 하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참모도 그냥 참모가 아니라 1호 그것은 참모라. 언론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본인 입으로 스스로 후보의 자질이 미달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토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당정 갈등 지금 비화되느냐 마냐는 이 국면에서 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그 간극을 벌리는 그런 행동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나아가서 대단히 보수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도 그런 모습이 크게 없습니다. 탈당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정부 여당 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다. 결국은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라고 하는 중도 보수층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저는 지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과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앞장서 싸워왔고 수용구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수용구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그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는 뭐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제가 봤을 때 총선 때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당대회가 열려가지고 예.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선출될 될 텐데 예. 그때까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자기는 총선 때까지 모든 걸 다 소모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총선 끝난 다음에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고는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뭐 별로 이렇게 당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복당과 관련된 말의 무게감은 장hen찬 전 최고위원 쪽에 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가장 유력한 잠재적인 대권 후보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헌을 그렇게 시건할 만한 그런 당대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몇 가지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의해서 복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번에 당선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도태우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오. 왜냐하면은 그 도태우 후보가 2022년 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한 것도 아니고 김기웅 차관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을 공천했단 예.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출마했던 사람, 지난번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그 백수범 후보인데 그때 19.41%나 얻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백수범 후보를 공천한 게 아니고 허소 후보라고 하는 또 신인을 공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지도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도태우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이제 장해찬 그 후보는 예. 아무래도 그 부산 TK하고 부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장해찬 후보는 당선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 다음에 걱정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